그냥 네네네. 그 폐질환은 종류가 제가 얘기 말씀드리죠. 네. 폐질환은 종류가 많습니다. 아주 흔한 감기부터 여기 적힌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아주 폐기능이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린 질환까지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폐질환의 특성상 나오는 영상은 몇 가지로 이렇게 한정이 됩니다. 기침, 가래, 그리고 호흡곤란. 이게 제일 이제 메인 중요한, 대부분의 폐질환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감기나 폐렴이면 발열이나 다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기관지확장증 같은 질환들 같은 뭐 객혈이 있거나 이런 이제 동관 증상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메인 되는 질환은 호흡과 기침과 가래죠.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COPD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COPD는 일단 우리 그 폐질환을 표현하는 말 중에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폐쇄, 숨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그러면 폐쇄성 폐질환에는 천식도 있고 뭐 다양한 질환이 있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COPD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폐기종 그리고 만성 기관지염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COPD다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고, 폐기종 같은 경우도 어떤 질환명보다는 어떤 증상, 회포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 하는 거거든요. 회포가 이렇게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터진 고무 풍선처럼 제 기능을 못 하면서 이제 숨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을 하나하나 구분하지 않고 그 폐 기능이 비가역적,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떨어진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COP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식 같은 경우는 폐 기능 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가 예를 들어 10점이 최고라고 했을 때 한 8점 정도 나오면 피입제를 쓰죠. 하고 다시 검사하려면 10점으로 나와요. 썼으니 돌아왔네. 그래서 가역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돌아올 수 있다. COPD는 10점인데 8점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는 검사를 하면 최소로 6.5점 정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했을 때도 천식처럼 확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COPD는 폐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제일 그 중요한 부분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은 호흡이 힘든 거죠. 그러면서 기침도 동반이 될 수 있고 가래도 동반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호흡곤란을 제일 힘들어하세요. 어느 정도냐면 세수를 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 숨이 찹니다. 그리고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는 뭐 25%, 30% 이하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채 5m를 걷기를 힘들어하세요. 여기는 저쪽 대기실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숨이 차는 상태. 그래서 이 사실 고령 환자도 많고, 그리고 폐 기능이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렴이나 다른 질환이 동반이 됐을 때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초기 발견을 하거나 하면 사망률이 점점 이렇게 요즘 건강검진하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COPD가 생기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는 흡연입니다. 근데 꼭 흡연만 있는 건 아닐 거고, 먼지라던가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폐 염증을 계속 일으켰겠죠. 자기들 모르는 새 일으켰다 회복됐다 일으켰다 회복됐다 하면서 폐 기능이 이제 떨어져 버린. 나이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40세 이상 생기는 질환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질환인 게, 폐암이 있잖아요. 네. 폐암 환자가 폐암이 있고 COPD가 있으면, 다들 아시는 폐암은 특별한 막 전이되기 전까지 아주 특이 증상은 없거든요. 뭐 기침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폐암이 있고 COPD가 있으면 호흡도 힘드시겠죠. 폐암 치료를 해서 예를 들어 폐암 치료가 잘 됐어요.
이거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폐암 치료가 잘 됐는데 호흡은 똑같이 힘든 실제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그런 질환이시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깐깐하기도 하고 완벽주의도 하고 젊었을 때는 뭐 한 성격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의지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좀 마른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적극성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걸 하면 좋다면 바로 하죠. 근데 그 반대로 그만큼 또 급하기 때문에 길게 치료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한 며칠 안에 1, 2주 안에 답을 내고 싶어요. 개선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는 질환인 걸 알면서도 그걸 찾기 때문에 끊임없는 어떤 불안감과 고통과 그리고 계속 원래 예전에 호흡이 아주 문제 없던 대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들이 이제 그걸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COPD는 사실은 굉장히 난치 질환입니다. 천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나이 드신 천식 환자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천식 환자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한 2, 3개월 정도면 그러니까 호전이 거의 되고 이렇게 양약을 쓰시는 분들이 끊어내는 경우, 물론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흡입제든 복용량을 끊고 유지를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COPD는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장기, 진짜 최소 6개월이고 그 이상을 통해서 조금씩 호흡 정도를 개선시켜 나가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뭘 물어보냐면 몇 미터 정도 걸을 수 있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5미터. 그러면 치료 끝날 때는 끝나는 게 아니고 한 5, 6개월 치료했을 때는 한 20m, 30m 정도 걷는 걸 목표로 하면서 가는 거죠. 실제 환자분 중에도 그 집 앞 슈퍼를 못 가신다던가 횡단보도를 한 번에 못 건너시는 분이 있거든요. 힘이 들어 이렇게 중간에 쉬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치료를 했을 때 환자들이 원하는 정도로 호흡이 막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힘들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요즘은 한 동네 마실을 천천히 다닌다. 계단을 예전에는 한 반층, 그러니까 요즘 한 층이 꺾여져 있잖아요. 반층 정도 올라갔는데 요즘은 한 2층 정도까지 올라간다. 2층만 가면 쉬어야 된다. 너무 힘들다. 여기 이제 이 COPD 양상이 개선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쓰고 있는 후입제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쓰고 오시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이제 병행을 하는 편이고 호흡이 좋아지는 만큼 조금씩은 줄일 수 있겠죠. 완전히 끊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COPD의 특징을 말씀드렸고 COPD가 될건 어떤 질환이 될건 폐 질환의 특성은 폐 기능과 폐 사이에 있는 심폐기능, 우리 운동선수들이 심폐기능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심폐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는데 이게 떨어진 데는 이 사람이 체질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생활도 있을 수 있고 나 소화가 불편하니까 얘가 좀 약한 게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치료를 할 때는 이걸 메인에 두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죠. 네, 이 정도면 되실까요?